자, 최근에 정치 테러가 좀 잇따랐잖아요. 정치 테러. 근데 이 발생이 누구 탓?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 중에는 약간 누구 탓을 하는 듯한 이런 취지가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오늘.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의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벌어졌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걸 얘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 대목 관련해서요.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인 그런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자, 정광기 대표님, 일단 이재명 대표의 글쎄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설명, 논리인데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1월 2일에 있었던 정치 테러 예. 관계 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서 배후에 어떤 사람도 없었고 개인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했다. 개인적인 예. 일탈이라고 다 사건 명명백백하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수사 당국이 수사했던 것들을 전면 부정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념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념 정당 하면 어디를 떠올릴까요? 저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이념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했고 그 후에 뭐 어떤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 사람을 조장했다거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시는 것은 좋지 않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예. 시간이 없어서 뭐 기사 한 줄을 보거나 질문 하나 받고 논평을 하지 말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집권당 대표라면은 회견을 나중에 돌려보기라도 해서 예. 유튜브 뭐가 됐던 방송이 됐던 보신 다음에 저런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는 그 테러범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가 있었죠. 무슨 사적 감정이 있었겠느냐. 안타깝다는 평가를 썼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 지적한 거는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어디 가셔서는 민생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본인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공산 전체 수의 세력이라고도 매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홍범도 장군을 지우고 독립 영웅들을 지우니까 이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대표가 지적을 하면서 예.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통합의 정치를 하고 화합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을 모두 통합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만약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길 가는 국민들께. 저 말이 잘못됐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 잘 보시고 민주당 또 비판하면서 또 공격하고 정쟁화시키고 신년 기자회견까지 예.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용산에다가 얘기 좀 하세요. 제발 주눅 들지 마시고 대통령에게 신년 기자회견 한번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보십시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에 예. 연속 2년 동안 신년 기자회견 안 한 대통령 보셨습니까? 우리 앵커도 못 보셨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지난 한 해는 본인이 뭘 잘못했고 예. 올 한 해의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위기에 처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는 4대 과제를 던졌어요. 민생과 예. 평화,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정부 기구를 만들자고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정책의 비전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전 그래서
이게 정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야당 대표가 말씀하신 1시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좋은 정책 내놨으면은 이건 여야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바쁘셨으니까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보신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이 기자회견 가운데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라는 말씀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예. 것이지 이게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말씀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만 첨부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랬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뭐 여기 양당의 대변인 나오는데 뭐 치열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요. 예,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답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과 질문도 좀 있었어요. 그 내용도 좀 영상에 담겨 있는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에 언론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아니 선거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왜 늦어집니까? 이건데 오늘도 그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윤주인 대표. 예. 이거 왜 못 정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요. 하루에도 뭐 12번 생각이 바뀌시겠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단독 정당으로 확실하게 과반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비례를 포기하고요. 과반을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례정당과의 나중에 연합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 국정 주도권을 다시 뺏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본인께서 아직도 계속 장고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곧 대답할 것이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 하시는 말씀인지 사실 셀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많이 지쳤고 그동안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계속해서 수차례 약속해 왔고 예.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밝혀왔는데 예. 이제 와서 이제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병리평에 대한 유혹을 계속 느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본인에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중심으로 뭉쳤던 범야권 진보 세력에서 내부에서의 실망과 그 피로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실리와 약간의 약속, 어떤 명분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길어지는 겁니까? 이거 결국은 어떻게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지금 있을 이제 것 같은데요. 준연동 현대 약간 복잡한 제도긴 하지만 소수 정당이 그래도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제도죠 지금이.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는 예. 국민의 표의 비례성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많게는 한 50% 가까운 국민의 표가 그냥 사표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못 뽑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정치가 갈등이 격화되는 것하고도 관련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걸 보완하자고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예. 핵심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위성정당 우린 대놓고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성정당 하면 지난 총선 때 한 19석 가져갔거든요. 예. 우리가 먼저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챙길 테니까 민주당이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답 갖고 와. 예.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거나 아니면 소수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예. 비례연합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민주당이 일정 부분 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데요. 예. 이게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여러 이념이나 아니면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돌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문호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한번 제3지대 봐보십시오.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소수 정당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요. 이념이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거든요. 예. 나머지 제3지대라고 얘기가 나오는 정당은 전부 다 민주당 싫어, 국민의힘 싫어란 말이에요.
이런 정당이 들어올 의석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과연 준연동형을 이렇게 열어놓는 게 맞는가? 예.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사는 건가? 예.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민주당이 현명하게 풀 것이냐. 완전히 진짜 권역별로 갈 거면 거기에 따른 국민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라면 그러면 그 안에 제가 두 가지 큰 고민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앞서서 사실은 준연동형제 이런 거 뭐 유지하고 취재를 살리겠다는 게 이게 공약으로 약속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때 약속할 당시에도 앞서 총선에서 이미 부작용이 한번 났거든요. 다 예상이 된 사항인데 굳이 약속을 하고 이걸 지금 번복을 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고민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질문이 나오면 답을 딱 떨어지게 못하고 약간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질문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오늘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오늘 공천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 출마잖아요. 그 장면이 있고요. 다른 목소리도 하나가 더 섞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가 어느 방식으로 결정되든 우리 당에서는 그 매우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 공관위원들께 잘 설명드리고. 그럼 자기소개 준비하시면 되죠. 어떤 내용이죠? 그거 비밀입니다. 네, 질문이 상당히 많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짧지 않았습니다. 좀 짧긴 한데 뭐 현실적으로 뭐 면접 대상자가 워낙 많으니까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니까 당의 지도부가 비례는 절대 안 간다. 이재명 대표 그럴 리 없다. 일단 이거 배제하겠습니다. 비례는 아니구나. 근데 오늘 계양을 공천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확정이 되려면 공관위에서 공천을 줘야죠. 그 공천이 줄 때까지는 아직 근데 출마를 해서 면접을 계양 봤는데. 의뢰도 제가 듣기로 예. 경쟁 후보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 의뢰 적합한 후보라는 예. 평가를 하면은 공천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당대표 국민의힘에서 자꾸 선거제 엮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모욕 주고 예, 좀 공격하려고 비례제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너무 거친 공격들은 없었으면 홍익표 좋겠습니다. 원내대표 말로 정리가 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고 이제 지난번 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대표가 예. 개항을 물어보니까 자꾸 누가 쫓아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고 본인도 정상적인 지역구 의원의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천 면접 심사까지 본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인 개항을 출마를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혹시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다른 그 현재로서는 뭐 면접까지 보셨는데 뭐 바뀔 가능성이 면접까지 봤는데 또 지역구를 바꾼다는 거는 좀 그래서 그걸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군요. 오늘 또 저 면접 관련해서 그거 확정된 겁니까? 아닙니까? 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오늘 있더라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면접 결과에 따라서 예. 이제 공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 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1심 판결인데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잖아요. 요 관련된 화면 내용을 좀 밑에 하단 글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 나온 결과가 있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윤관석 의원인데 오늘 1심에서 2년이 나왔어요. 2년 돈봉투 사건. 그러면 이게 뭔가 1심이긴 하지만 일단 징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렇다면 또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숫자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게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죄질이 좀 좋지 않다. 이러면서 1심에서 징역 2년. 그리고 이게 좀 법원 판단은 지금 300만 원 곱하기 20개다. 근데 윤관석 의원은 100만 원 봉투 20개다. 약간 이게 숫자하고 액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좀 인정을 한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징역이 1심이 나온 상황입니다. 요거는 김성환 평론가께 지금 윤관수영 의원도 그렇고 지금 수사를 받는 대상이 숫자가 많거든요. 이분들 지금 공천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민주당이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뭐 돈봉투 받은 의원은 20명이라고 얘기하고 예. 검찰이 영장 심사 때 20명 이름까지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검찰은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환 조사 받은 의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수사는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를 잘 가늠을 못 하겠어요. 예. 아마 지금 거기에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의원들은 내가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선거를 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혐의 입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름부터 거론한 거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또 받게 되는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됐든 뭐 이번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온 상황이고 또 강내구 전 감사위원을 통해서 예.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거쳐서 윤 의원한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이 나눠진 돈 봉투가 전달이 됐다 이런 혐의가 사실상 인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예.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도 아무래도 여기가 유죄가 1심이 나왔으니까 영향이 간다고 봐야겠죠.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송영길 전 대표 진즉에 기소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별건이라고 얘기가 되는 예. 외곽 단체를 통해서 들어온 돈에 대한 뇌물 혐의를 좀 적용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되려면은 재판부에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뭐 재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특히 이 재판 좀 주목을 받아서 소개해드렸고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2분으로 지금 방금 들어섰고요.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